오늘 이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34장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도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어디에나 이 천지 만물에 이 우주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태양계를 떠난 우주 만물이 다 도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라는 것은 만물이 결국에는 도로 인해서 시작을 해서 도로 인해서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 그 크기가 보통 크겠어요? 그리고 자랑을 하지 않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능히 큰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34장의 말씀이 그런.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출가하기 전에도 큰 절에 가면 용마루라 그러죠. 끝에 용 대가리를 거기다 하나씩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쪽에는 청룡, 한쪽에는 백룡, 어느 절에는 뭐 정룡도 되고, 예, 백룡도 되고, 그래서 주로 청룡과 황룡을 많이 대가리만, 용 대가리만 이렇게 이제 딱 양쪽 용마를 끝에다가 박아놨는데, 제가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왜 절의 그 지붕에다가 왜 용 대가리를 형상화해 놨느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즉 많은 세월을 들여서 살면서 절에 갈 때마다 그 절 지붕에 올라가 있는 그 용 대가리를 보게 되죠. 뭐 근자에 새로 지은 절들에는 뭐 그렇게 특이한 특징이 없지만, 예전에 지금 고찰일수록 항상 청룡과 황룡은 꼭 대가리를 그렇게 지붕에다 올려놨대요. 그래서 용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 속의 동물로만 알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만. 그런데 용이라는 것이 과연,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용이더라는 것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좀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상 사람이 용입니다. 그리고 청룡의 대가리를 걸어놓고 바라는 것과 정룡의 대가리를 걸어놓고 바라는 것과 황룡의 대가리를 걸어놓은 것과 백룡과 흑룡의 대가리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뜻이 다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그 어느 부분에서는 참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어낸 결론은, 용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힘을 쓰는 자가 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힘을 쓰는 것, 사람이 어떤 것에서 남에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거나 뭔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용이 되는 거죠. 용이라고 해서 착한 곳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악한 곳에도 용이 존재합니다. 그 악한 속에서도 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밤과 낮의 시간에서 밝음 속에서의 용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의 용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 속에 용이 각각 다 마다의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뭐 사람이 용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용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아이 무슨 헛소리 같은 소리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용이 못된 이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무기. 용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용인데 힘쓰는 곳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힘쓰는 곳에. 정의가 딱 힘쓰는 곳에 용이 존재하는 것이지, 힘 없고 비리비리하고 뒷전에 빠져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그건 용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무기도 안 되고 미꾸라지나 되겠죠. 미꾸라지나. 예. 용은 분명히 힘쓰는 곳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용궁이라 그러죠. 용궁. 용이 사는 궁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이 동네에서. 근데 봤더니 용궁 바닷속에, 물속에 있더라고요. 물속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물이라고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용궁은 바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용궁이 바다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물에서 생기기 때문에 용궁은 바다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용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러면 왜 지붕 대가리에다가 그 청룡의 대가리를 달아놨느냐? 주로 청룡과 황룡을 많이 달아놓습니다. 이제 그 무엇이냐? 각각의 지니고 있는 뜻이 다르겠죠. 청룡은 등용이라고 해서, 등용, 즉 공부를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공부에 성공하는 학자를 만들어내는, 공부를 해서 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뜻이 청룡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자라고 하는 색깔은 푸른 색깔을 말하는데, 청의 색깔이 그 시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봄의 계절에 속하죠. 봄은 항상 푸를 청자로 해서 색깔이 청색을 띠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계절입니다. 즉 청룡이 살아가는 시기, 즉 인생의 봄에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그나마 무난히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공부를 배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 용마루 대가리다가 딱 청룡 대가리 하나 걸어놓은 것은, 이 절에서 수행하시는 스님 중에 누구라도 청룡의 기운을, 즉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서 도인 하나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 이쪽 반대쪽에는 또 황룡을 걸어놨죠. 황룡은 모든 것, 즉 동서남북의 중앙의 방위가 있는데 그것을 토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색깔로 황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힘센 자, 가장 재물을 많이 지니고 있는 자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골룡포가 주로 기운을 나타내는 적색과 황색의 골룡포라 그러죠. 물론 거기에는 5색이 다 들어갑니다. 띠에도 뭐 푸른색이 들어가고, 또 뭐 이쪽에는 흰색, 뭐 검정색, 이게 다 5색의 어떤 다 갖춰서 있는 골룡포라고 하는데, 주로 황색 골룡포가 왕위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중앙에서 가장 힘센 자, 예.
천지를, 이 천하의 대지를 누르는 힘, 왕한테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황색이 힘의, 또 재산의 상징, 힘과 재산의 상징이 황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색은, 붉은색은 기운입니다. 기운. 뻗쳐 올라가는 기운. 활동력. 예, 기운이, 불은 어때? 불같이 올라가는 기운이죠. 오행상 화에 속하는데, 이것은 뻗쳐 오르는 기상,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 중에서도 적토마를, 붉은색 말을 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유도 말의 기운이나 활동력이, 적토마가 활동력이 좋고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행의 기운을 담고 각각의 사람들도 마다마다의 직업에서 다들 용 쓰고 살잖아요, 지금. 용 안 쓰는 사람 있어요? 다들 용 쓰고 살지? 그러면 용용자와 힘쓸 용자는 다른 것인데 왜 나는 같이 섞어서 얘기하느냐? 그놈이 그놈이죠. 용이란 놈이나 힘쓰는 놈이나 용 쓰는 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어른들, 또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 용 쓰고 용 안 쓰는 사람 있어요? 다 용 쓰고 살죠. 그러니까 용이죠. 내가 너를 제압을 하든 내가 너를 이기든 아니면 타협을 하든 힘쓰는 것에 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힘쓰지 못하는 것은 없고 힘쓰는 것에만 용이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용이 됐든 힘쓸 용이 됐든 용 쓰는 곳에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용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룡이 있죠. 색깔이 백색. 백룡은 권력을 나타냅니다. 권력.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도장을 가지고 아니면 칼의 힘을 가지고 권력 진 사람들이 백룡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흑룡은 장사, 거강, 말하자면 무역 이런 것 되겠죠. 그리고 또 밤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밤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렇잖아요. 밤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신들이 노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밤에 다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룡도 마땅히 자신의 시기가 돌아오면, 자신이 힘쓰는 시간이 되면 힘쓰고 살잖아요. 낮에는 쥐죽은 듯이 살다가도 밤만 되면은 암흑세계를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주목들도 또 밤에 설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이라 그러면 다 사람이 용이다라고 해서 다 용이 아니고 힘쓰는 자, 힘쓰는 곳에 용이 있다는 것이지, 힘쓰는 자만이 용이라는 것이지, 그 용이 힘을 못 쓰면 용이 아니죠. 이무기도 안 되고 미꾸라지 아니면 멸치대가리 뿐이 안 되겠죠. 지금은 참 미꾸라지도 아까운 멸치대가리 인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냥 스스로 내려놓고 해보지도 않고 열심히 한번 부딪혀보고 대가리도 한번 박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잖아요, 사람. 예전 같은 그런 용기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스스로가 용인데 자기가 용인 줄을 몰라. 용도 못 되면서 무슨 잘난 체 하기는 개지랄들 떨고 살고 사는데 다 바보들 같고 병신들 같고
사람이 용입니다. 용은 힘쓰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천지 만물이 살아가는 속에서 용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게 힘을 쓰는 곳이 있었고, 그곳마다마다의 때때마다마다에는 각각의 용들이 한 시대를 다 풍미하고 갔습니다. 힘을 써야 될 곳에 물러서는 자는 용이 아니죠. 네, 내가 지금 용을 써야 될 자리에서 용을 못 쓰는 놈은 그것도 바보죠. 용은 못 되고 용기는 안 나는데 용은 되고 싶어서 이무기짓거리 하는 사람도 많죠. 이무기가 아깝습니다. 미꾸라지도 아까워요. 멸치대가리. 힘쓰는 곳에 용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서로 오고 가며 교류하고 또 서로의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은 서로 상의하고 또 잘라낼 건 잘라내고 보탤 건 보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원칙인데, 어느 일방에서의 힘으로 어느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건 이무기가 하는 짓거리죠. 용은 정당합니다. 명명백백해야 됩니다. 이무기가 용의 짓거리를 하는 것도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대가리 얻어 터지고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용이다 그러니까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소리도 더러더러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정의를 내리잖아요. 사람이 용이다. 그런데 힘쓰는 곳에 용이 있지, 힘 못 쓰고 비리비리하고 뒤로 물러나고 뒷짐지고 다 도망가고 하는데 그건 용이 아니다. 네. 다시 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의는 오행상 물에서 산다. 네. 그럼 물에 사는 용이 육지로 올라오면 사람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그 용이 힘쓰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럴 거예요. 네. 자기가 용인지를 모르고 용은 쓰고 살면서, 우리가 뭐 말하기 그렇지만 좀 용 쓰고 살잖아요. 예,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낮에는 용 쓰고 다니면서 일하고, 그 힘찬 곳, 힘이 솟아나는 곳, 용 쓰는 곳에 사람들이 존재하면 그 사람이 용이죠. 제가 처음에 용에 대해서 의심을 푼 것은, 왜 지붕에다가 용대가리를 걸어놨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용이 이제 의심을 갖게 되죠. 사람이 의심을 품으면 크든 작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칼을 한번 뺐으면 참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보고 칼집에 넣어야지, 칼만 뺐다가 한번 번쩍 한번 해보고 칼을 도로 집어넣는다면 그건 장부가 아니죠. 오직하면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보고 잘라보고 칼집에 넣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의심을 가지고 절에 갈 때마다 공부를, 소재거리를 얻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60갑자의 오행을 풀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청룡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황룡은 청룡은 풀어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청룡은 배움의 용입니다. 즉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지위를 얻고 또 자격을 얻고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용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배우는 용들이 절에서 공부해서 옛 어른들이 야, 이 절에서 참 청룡의 그 푸른 꿈을 안고 공부하는 수행자가 도통한 도인이 나와라. 그러한 바람에서 절 용마루에다가 딱 청룡 대가리 하나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풀어냈죠. 또 황룡 대가리도 걸려 있어요. 황룡은 누런 황룡인데 그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드리면 왕을 뜻합니다. 중앙에서 힘센 자, 즉 재산, 토는 재산이기 때문에 토 막강한 재산을 지닌 자. 거상, 거부 이런 사람이 되겠죠. 나라에서는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황룡은 재산을 뜻하기 때문에 절의 용마루에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절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뜻에서 청룡과 황룡을 주로 많이 용마루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럼 그 외에 또 정룡이죠, 정룡. 붉은 용. 붉은 용은 아까 이제 적토마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의 기운, 화의 기운, 오행상 화의 기운이라서 활동력이나 기운이 넘쳐서 힘이 센 거죠. 그렇게 해서 멀리까지도 교류하고 이런 그 기운이 뻗쳐나가는 그 용은 정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용은 오행이 금에 속하는 색깔이라서 오행이 금인데 백은 권력을 나타냅니다. 권력. 말하자면 칼도 비유로 할 수 있고 군인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고 예. 우리 이제 군대의 그 장군들 이런 분들은 다 백룡들이죠. 백룡들. 왜? 내가 지금 편제는 어떻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은 별을 따면 사단장급이 되는데 물론 투스타가 주로 사단이 많지만 일단 별을 따면은 10,000명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일개 사단이 10,000명으로 구성이 되고 분단이 되면 5만의 군대가 말하자면 군단장 별 3개가 주로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은 포스타는 이제 그 뭐 본부 뭐 몇십만 명 다스리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용의 분류에서는 백룡들이 속합니다. 백룡. 많은 군인들을 지휘하고 그 지휘권이 있는 자들이 백룡이죠. 또 그만큼의 지휘를 한다는 것은 권력을 부여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보면 그게 백룡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흑룡. 흑룡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장사, 거감, 소개, 말하는 무역 이런 거겠죠. 또 그리고 일면은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조직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못된 짓을 하든 잘하는 일이든 일단 그들도 밤이 되면은 그들이 시간이 되면은 용 쓰고 살잖아요. 몰려다니고 하면서 용 쓰잖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흑룡은 거간, 장사, 소개업, 외국과의 거래 이런 거, 바이어들 이런 분들이 다 흑룡에 속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힘쓰는 곳에 용이 있습니다. 힘쓰지 못하는 거나 또 힘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용을 포기하는 겁니다. 용 쓰는 일을 포기한 사람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용 쓰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분야가 됐든 마다마다에서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암놈이 되었든 순놈이 되었든 예, 마다마다에서 각각의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곳에는 필히 용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세상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지요. 절대로 세상은 힘쓰는 곳에 용이 있지 힘 없는 곳에서는 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음양의 관계에서 그러면 청룡에서도 암룡이 있고 순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따져봐야죠. 아, 그렇잖아요. 청룡 그래야지 다 전부 다 순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암룡도 있어야 되겠죠. 또 황룡도 마찬가지고 흑룡도 마찬가지고 다 음양의 관계에서 또 들여다 봐야 되겠죠.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는 암놈이 하는지 순놈이 하는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순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다마다 용이 용 쓰는 그 자리에는 암놈도 용을 쓰고 순놈도 용을 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순놈만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암놈도 용 쓰고 살고 용이 되기 위해서 살고 순놈도 마찬가지로 되고 용을 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음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즉 하나의 나라 속에서 나라 속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 큰 나라가 속에 10개의 작은 나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10개만 되겠습니까만은 무수히 많겠지만은 10개의 용들이 암수가 갈라져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듯이 암수용이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즉 자신의 타고난 재질과 타고난 저마다의 본성과 품성에 의해서 암수의 결정과 또 색깔의 변화에서 오는 용들이 활동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깊이 생각하면은 어렵고 좀 쉬운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겠습니다만은 음과 양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 천지 만물의 생성이나 활동이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용도 용은 사람이다. 네. 그럼 용이 사는 원래의 집은 궁전은 어디에 있었냐? 그럼 바다에 있다. 왜?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궁은 물에 있고 바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지로 올라와서 용이 각각의 색깔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오행의 용이 존재하게 된다. 그 오행의 용이 마다마다에 하는 짓거리나 모든 것은 색깔이 다르듯이 청룡, 정룡, 황룡, 백룡, 흑룡이 다 다르다. 두각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마다마다의 시대적 용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신 그 애국 순혈의 역사 속에서의 그
지사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남의 그 참 어려움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참 타인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의인도 열사들이 많죠. 그들마다마다가 다 용입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 용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 저는 얼마 전에 홍천을 다녀오면서 강제구 소령의 그 동상을 봤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죠. 오래된 얘기인데 그 길을 지나면서 강제구 소령에 대해서 새삼 묵념 한번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만세의 후손들은 그들이 그 힘썼던 마지막 부하들을 살리고 자신이 폭발해 몸이 산화돼 버린 그 용의 흔적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영입니다. 힘 못 쓰는 건 이무기도 못 되고 미꾸라지도 못 되고, 제가 멸치대가리라 그랬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오이야 오이야